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구재룡 변호사와 이야기들 법에 관해서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예, 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기관의 의무이고요.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감까지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3층과 4층이 이미 한 두세 달에 걸쳐서 4차례 경찰이 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경찰 신고가 2번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경찰이 왔을 때도 그냥 뭐 적극적인 조치 없이 이제 그냥 갔었는데, 내려와가지고 뭐 경찰이 신고해 어째 뭐 이러면서 이제 더 격앙돼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또 불렀거든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피해 진술을 듣겠다면서 가해자는 4층으로 올려보내서 가해자는 프리하게 놔둔 상태로 가족들에 대해서는 남경, 여경 2명이 출동을 했는데 피해 진술 청취하자라면서 남경이 남편만 데리고 1층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층에는 아내와 딸과 여경 이렇게 3명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4층에 있던 가해자가 칼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여경을 밀치고 부인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경이 그 상태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1층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는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큰 이제 상처를 입었고, 딸도 얼굴과 팔에 살이 벌어질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밖에 있던 1층의 남편이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가면서 남경한테 올라갑시다 이랬는데 남경이 안 올라와요 또.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올라가가지고 칼날을 손으로 잡아가면서 가해자를 제압해가지고 상황이 남편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경과 여경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올라와가지고 테이저건을 쏘고 체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크게 이제 공분을 일으키는 지점이 정작 위험한 상황에는 경찰이 없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벌어진 아내의 상처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경찰에서는 뭐 구호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해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분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제자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직위해제를 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인 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현재 구속 상태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은 지금 그 이제 대기 발령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직무유기죄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직무유기죄도 지금 형사적으로는 문제는 되는데 요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성립을 논하기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도 그 법 취지에 맞게 좀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뭐 일이 좀 잘못됐을 때 직무유기 아니냐 이랬을 때 이제 논하는 거는 뭐 도덕적, 정치적인 이런 건데,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 거랑은 범위가 좀 꽤 차이가 납니다. 죄명 자체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직무유기라는 건 직무수행에 거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돼야 범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굉장히 좁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모두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수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서 이제 법리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이탈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신고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긴 한데 거기서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건 아마 법적으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법리 때문에 공무원들은 문제되면은 그 당시에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저의 무능한 점, 뭐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차라리 바보가 되겠다. 이런 전략 펼치는 이런 법리가 녹아있는 해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최근에 그 스토킹 살해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좀 비슷한 맥락들이 보인다고 비슷한 지금 맥락이 보시는 거죠.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국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스토킹 그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1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는데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친구들이 계속 동선을 파악하고 안부를 묻는 식으로 친구들이 오히려 안전을 더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내부에서 이 경찰망은 위치 정보가 제대로 딱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기지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몇백 미터, 한 500미터 이상, 더 이상, 한 2km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네. 지금 개선책으로 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지국, GPS, 위성 신호까지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도입이 덜 됐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그 관할하는 경찰서가 아니라 엉뚱한 경찰서에 지령이 나가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일고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피해자로서는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고 이제 경찰 오면 난 보호받겠지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층간소음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고 그 남편이 올라가서 혼자 칼날을 손으로 잡아서 제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남편을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갔었나. 경찰이 보호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차라리 남편이 혼자서 3층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더 빨리 제압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을 믿고서 보호를 받겠거니 했던 이 믿음이 배신된 거는 국민들이 내일처럼 생각해서 더 화가 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실의 진짜 목적은 앞으로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이것도 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 쪽으로 얘기가 확산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뭐 여경 무용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보면은 출동한 남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올라가자 그럴 때 함께 바로 뛰어 올라가지 않고 밖에 머물다가 공동현관문이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남경 여경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젠더 갈등 이슈처럼 논하는 거는 문제 본질에서 오히려 벗어나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대로 된 경찰을 원한다. 여기에 더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나 이제 경찰 오면은 안전해지겠지라는 믿음이 정말 상식이어야 되는데 네. 이 상황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이 올까? 차라리 그냥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국가 그 공권력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이 커지니까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일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도 지금 피해자 가족들 주장에 의해서 이제 사실로 이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당일에 그 병원으로 찾아왔대요. 근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이런 마음에 따져 물었죠. 왜 즉시 이게 제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따지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지 않냐. 오히려 그 칼이 누구 건지도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고 가족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논의의 주제를 오히려 가족들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는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 퍼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뭐 확인된 적이 없다. 뭐 얘기를 했더라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항변을 했었는데 어제 경찰청장 사과하고 이렇게 된 거 보면 사실 여론의 공분은 없었으면 경찰이 잘못이나 인정했을까. 지금도 뭐 뜨뜻미지근한 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족들의 그 가족들에게 정말 뭐 해서는 안 된 일이고 국민들께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지금 제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국가배상 청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어차피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논하는 거는 조금 이제 굉장히 첨예하고 좀 이제 오래 걸리고 상생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피해가 확대되고 피해자들이 이제 방치당한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원래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개인 책임을 묻게끔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네. 경과실은 이제 면하는 법리가 형성돼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은 중과실 이상으로 평가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함께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헌법에 보장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네. 그 아마 김창현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그리고 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지금 감찰 조사 네. 출동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착수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진짜 경찰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어야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하고 안전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경찰의 그 명예로운 제복이라는 거는 시민의 안전을 구호할 때 그때 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민을 지키지 않는 경찰의 그 제복이라는 거는 코스프레 복장하고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뼈 아프게 새겨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